One, two,
한국경제 미디어그룹 모바일 구독 어디서 할까요?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서 아래로 화면이 내려 언론사 채널로 들어갑니다. 언론사 채널 중에 한국경제TV를 찾아 클릭. 이제 한국경제 미디어그룹 뉴스를 네이버 메인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성공 투자를 위한 추가 꿀팁, 웹으로 만나는 한국경제 미디어그룹.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뉴스 스탠드에 마이 뉴스를 클릭한 후 언론사 구독 화면에서 한국경제TV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변경 완료 버튼까지 누르면 끝! 앞으로 메인 화면에서 한국경제TV 뉴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투자 습관, 한국경제 미디어 그룹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수시로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심장, 혈관, 호흡기 등에 무리가 생길 수 있으니 아이들과 노인, 환자 등은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실내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목도리, 장갑, 모자 등을 꼭 착용합니다. 가정에서는 수도, 보일러 등을 미리 점검하고 대비합니다. 비닐하우스나 축사 내부에는 보온재 등을 설치하고 양식장의 어류는 월동장 등으로 미리 옮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기상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 겨울철 안전의 시작입니다. 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설레는 마음으로 마주하는 순간, 한국경제TV. TV랑 인터넷 가입해야 되는데 여기도 사은품 주네? 차라리 요금 할인이나 해주지. 스카이라이프 30% 요금 할인 콩결합 출시. 월 19,800원에 인터넷과 TV를 부담 없이. 스카이라이프. 성공투자 오후 증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느덧 마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감까지 약 38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흐름이 좋은 가운데 어제 세계적인 투자자죠. 짐 로저스가 한국의 한 방송에 출연해서 한국 조만간 세계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남한과 북한의 좋은 일들이 밀려오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오늘 경협주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농업주가 좀 선방을 해주고 있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인데요. 자, 오후장 그 밖에도 어떤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지 저희가 전략 자세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333 오후장 공략주로 출발해보죠. 네, 세 종목에 대해서 3인 3색의 각기 다른 투자 의견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333 오후장 공략주 시작해 볼 텐데요. RBK 투자증권 스마트금융부 박근영 팀장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33 오후장 공략주 세 종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셀트리온과 그리고 SK네트워크스, 다우기술 세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의견을 각각 주셨을까요? 모두 빨간불입니다. 만장일치로 셀트리온과 SK네트워크스, 다우기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유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입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다. 하반기에는 외형 성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투자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 단기 반등 구간에 진입해 있다. 어쨌든 세 분 모두 주가 방향은 우상향 쪽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주신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전반적으로 셀트리온이 4분기에 이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다소 정체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하반기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느 정도 모아가는 전략이 충분히 가능한 가격 구간이고요. 유럽보다 시장 규모가 2배가량 큰 미국 FDA로부터 트룩시마와 호주마가 허가를 받았고 북미 영업 파트너사 테바와 실질적인 영업 환경 조성되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외형과 이익 개선세가 가능한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은 접근 가능한 가격 구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사 약가이남의 경쟁업체 증가에 따라 주력 바이오 시밀러 제품의 가격 인하가 일부 진행되고 있는데 4분기 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향 바이오 시밀러 단일 판매와 공급 계약이 호주마가 약 1,760억 정도로 올해 초 트룩시마 첫 출시 이후에 1,783억과 유사한 수준으로서 미국 및 유럽 내 양호한 성장 기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중장기적으로는 직접 판매 체계 구축을 위해서 재고자산 컨트롤에 들어가는 구간으로 일부 보이기 때문에 아마 주력 제품인 램시마와 트룩시마 신규 계약이 다소 지지부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레미케이드 및 램시마와 인플렉트라는 기존 전백 주사로만 처방되고 있지만 올해 4분기 중에 유럽 내에 피하 주사제 SG 형태 판매 승인이 모멘텀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은 임상 진행 이후에 2022년과 23년 정도가 또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그림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염증성 질환 환자 중에 퇴원 후 편의성이 강조되면서 휴미라로 전환되었던 환자군 이탈 방지 효과 그리고 인플렉스맵 시장 규모 확대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는 입장에서도 충분히 셀트리온을 좀 모아갈 수 있는 어떤 국면이다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셀트리온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볼게요. SK네트워크스입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반등 흐름 보여주면서 우상향을 지속해 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도 오후장 들어서 더욱더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외국인의 기관 매수가 긍정적이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긍정적이다. 렌탈 사업 실적 개선이 눈에 띈다. 그리고 이익 성장 추세가 긍정적이다. 세 분 모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실적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지난 4분기에는 이제 SK 매직이 꾸준한 계정수 증가와 그리고 평균 판매 관련된 어떤 금액의 어떤 상승 때문에 광고비 절감으로 이익 개선의 어떤 흐름을 가시성을 구체화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분기 약 40억에서 50억 원 정도의 광고비 절감과 외형 확대를 통해서 2018년 영업이익이 한 450억에서 470억 정도 시현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2017년도에는 약 32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영업이익단이 4분기부터 연결 매출액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국내 환경가전 카테고리별 객단가 상승과 말레이시아 진출로 계정수 200만가 그리고 영업이익단은 판관비 효율화가 더해지면서 약 30에서 40% 정도 또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지금 수급적으로도 좋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SK네트워크는 연초에 AJ 렌트카 인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SK네트워크 렌트카 사업 모델은 개인 장기 68%, 단기가 20% 비중인데 반면에 AJ 렌트카는 개인 단기 20%, 법인 장기 60%, 법인 단기 30% 정도 수준이고요. 개인 장기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번 금병 합병으로 인해서 SK네트워크 렌트카 카라이프가 기존 대비 매각가율 개선과 매각 대기 기간 활용해서만 약 연간 100억 원 이상의 판관비 개선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익단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2018년 기준 SK매직의 가이던스를 매출액을 6,550억 원, 영업이익이 450억 정도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SK매직의 실적 개선이 올해부터 충분히 사업에 대한 초석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업 모델의 안정성을 더해주고 있으면서 SK네트워크에 대한 자, 333 오후장 공약주 잠시 후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2019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 방향 브리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죠.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될 뿐 아니라 복지, 행정 등 60여 가지의 행정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적정한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보다 고가 잔독주택이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공시가격이 낮아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언론과 국회, 시민단체 등은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와 현실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같은 배경에서 국토교통부의 관행혁신위원회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목소리에 형평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을 누차에 거쳐 일관되게 약속드렸습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등 부동산의 유형별, 저가 부동산과 고가 부동산 등 가격대별, 가격 급등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등 지역별로 왜곡된 공시가격을 바로 잡는 것은 공평과세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고 대다수 국민들의 오랜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에 오늘 국토교통부는 그간 공시가격을 결정해온 업무 관행에 대한 엄중한 반성과 함께 개선 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주택과 토지를 망라하여 2018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세 반영률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낮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세에 대한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의 평균이 공동주택은 68.1%, 단독주택은 51.8%, 토지는 62.6%로 집계되었습니다.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이 낮았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밀락동 A아파트의 시세는 7억 5천만 원이고 서울 신사동의 비단독주택의 시세는 16억 5천만 원이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은 모두 5억 5천만 원으로 같은 금액의 재산세를 냈습니다. 또한 동일한 표준주택 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 반영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대전 문화동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2억 원에 실거래가가 3억 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67%인 반면 용산 한남동의 실거래가 34억 원대의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13억 원에 불과하여 시세 반영률이 38%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형평성이 떨어지는 원인은 공시가격을 정할 때 매년 전년도 공시가격의 일정 수준을 가감해서 정해왔던 잘못된 관행과 개별적인 특성이 파악이 어려운 단독주택과 토지 등의 부동산 유형별 특징이 맞물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경우에도 이를 제대로 공시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현실화율과 형평성이 악화된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공시가격을 결정하지 않아 생긴 폐해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덜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으로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납세자인 국민들께서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복지 대상자 선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시급한 복지 혜택 중 일부가 기준이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부터 선정 방식과 절차 등을 전면 개선해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공시가격 개선의 기본 방향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엄격한 시세 분석을 통해 개별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고 시세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상대적으로 장기간 저평가되어 있던 유형과 가격대의 부동산 현실화율을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일부 고가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세 반영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셋째,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고가 부동산보다 상대적으로 시세 반영률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현실화는 점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시세 15억 원, 공시가격 환산 시 대략 9억 원 이하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시세 상승분 위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발표되는 표준 단독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적으로 평균 9.13%이지만 전체 표준 단독주택의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가 될 것입니다. 넷째, 복지 수급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십니다만 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들이 범부처 TF를 구성해서 복지 수급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복지 프로그램별로 수급의 기준, 필요 예산 등에 대해 세밀한 검토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말까지 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가격 공시가 완료되면 세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서민들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고 형평성을 높일 책임과 무거운 의무가 있습니다. 현실화와 형평성 등 공시가격 개선을 위한 첫 발걸음을 제대로 내딛지 못한다면 향후에도 공시가격 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이런 엄정한 인식하에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은 정확하게, 과세는 공정하게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정의롭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의 확립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단상에서 질문은 5개만 받고 추가 상세한 질문 및 답변은 소관부처의 실국장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기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목하면 소속 언론사 성명을 밝히신 후 어느 분에게 질의하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SBS CNBC 오수영이라고 합니다. 네, 2019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 방향 브리핑 내용 함께 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질의응답까지 포함해서 4시 30분 한국경제TV 뉴스포커스에서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3335장 공약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고 있었는데 저희 SK네트워크스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박근영 팀장님 계속 전화 연결되어 있죠? 네. 네, 자 팀장님 SK네트워크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수 3년차 SK 매직의 본격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애드업되면서
실적에 대한 안정성을 더해주고 있고요. 렌탈 사업의 초석을 강화하면서 AJ 렌트카뿐만 아니라 SK 네트워크의 렌트카, 카라이프 사업 모델까지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어떤 SK 네트워크에 대한 기업 가치 회복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판관비 개선이 연간 100억 원 이상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어떤 밸류에이션의 멀티플 상향 조정이 충분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적으로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SK 네트워크스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우기술 보겠습니다. 오늘 또 급등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닥권 단기 급등이 좀 부담되지만 조정 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인터넷 은행 진출 모멘텀, 단기 상승 모멘텀, 이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라는 쪽으로 많이 의견 주셨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다우기술은 상당히 좀 숨죽여 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거래 급증과 양봉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밸류에이션의 펀더멘탈적인 모습에서 본다면 연기금 포함 주요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최대 주주 지분율에 근접한 수준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에는 직접적인 수혜도 예상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우기술은 2017년 기준에 12%의 배당 성향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PER 기준으로 약 6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IT 서비스 기업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가장 저렴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와 같이 이제 제3 인터넷은행 관련 다우기술과 키움증권 그룹에 대한 참여가 공식화되면서 오늘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다우기술이 키움그룹의 IT 서비스 전반을 관리했다는 점에서 다우기술 자체 사업의 레벨업 관련된 중요한 분기점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기준 다우기술은 약 300억 정도의 별도 자체 사업 영업이익이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중에 3분의 2 수준이 그룹 IT 서비스 관련 이익입니다. 향후에 인터넷은행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기존 트래픽이 충분하기 때문에 BEP 달성 시점이 빠른지 그리고 기존 사업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상당히 효율성에 대한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일단 인터넷 은행 관련된 진출에 관련해서 다우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가 없던 상황에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을 나타냈고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이 싸다는 점에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3335 오장공약주 세 종목에 대한 의견 함께했습니다. IBK 투자증권 스마트금융부 박근영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상승폭을 계속해서 확대해가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황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마감 전략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보죠. 네, 호흡장 들어서 양지수 탄력받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이 더 강한데요. 일본 증시는 보합권에서 마감된 가운데 아시아 증시 대비 우리 시장 순항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수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가 0.74% 조금씩 상승폭 키워가는 움직임 나타납니다. 2140선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1.23%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70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은 0.78% 오른 276포인트 기록합니다. 자, 그럼 유가증권 시장 흐름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하루 만에 돌아왔죠. 그래서 오늘장 2130선을 안착한 다음에 오후장에서는 2140선까지 지금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변동폭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20포인트가량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0.7%의 오름세입니다. 자, 그럼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시장 상승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강하게 사들이고 있는데요. 3,5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보여주고요. 하지만 기관 쪽에서는 2,307억 원, 연기금이 오늘 오랜만에 지금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기관이 2,307억 원 매도 우위고요. 개인 쪽도 지금 1,182억 원 팔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2달 만에 7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더 키우는데요. 제약주들이 힘을 내주면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시가가 저가입니다. 698포인트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700선 돌파하고 안착하고 있고요. 1%대 강세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보시죠. 외국인이 11시 구간부터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탄력을 더 받았는데요. 현재 외국인이 441억 원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기관과 개인 쪽은 팝니다. 개인이 지금 오후장 들어서 매도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개인이 165억 원 팔고요. 기관은 2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입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시면은 오늘 반도체와 제약이 강하죠. 실적 발표한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지금 IT 투톱이 강합니다. SK하이닉스 7만 원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5%대 강세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오늘 오릅니다. 3.75%의 상승이고요. 삼성물산은 지금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도 보겠습니다. 역시나 강합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계속해서 저가 매수 유입이 되고 있는 건데요. 외국인 쪽에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자 6.73% 상승이고요. 69,700원. 그리고 메디톡스와 포스코캠텍도 오릅니다. 근데 포스코캠텍이 더 강하네요. 2.14%의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내일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의 실적 예상치와 증권사별 전망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먼저 삼성 SDI 보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2조 7,24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약 113%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요. 2,53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작년 4분기부터의 매출 추이를 확인해 보시면요. 삼성 SDI는 지난해 꾸준히 매출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2분기부터는 2조 원이 넘어섰고요. 4분기에는 직전 분기 또 전년 동기 대비 성과를 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추이도 보시죠. 작년 1분기에 많이 좀 부진했었죠. 그 뒤로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3분기에는 2천억 원대 회복을 했고요.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증권사에선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미래에셋대우증권이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목표가 35만 원까지 바라봤고요.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32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호텔신라 보겠습니다. 호텔신라도 지금 내일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먼저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7.41% 감소한 1조 1,47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190% 증가한 451억 원이 예상됩니다. 매출 추이 보시면요. 호텔신라는 영업이익에 비해서 매출이 상당한 편입니다. 작년에 계속해서 1조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었는데요. 다만 4분기에는 직전 분기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선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 추이도 보시죠. 영업이익은 이 비수기와 성수기가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2, 3분기에는 600억 원 넘는 이익을 냈지만 4분기에는 재작년과 작년 모두 부진했습니다. 그래도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4분기는 큰 폭으로 이익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증권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호텔신라에 대해서는 모두 매수 의견이고요. 신한금융투자가 가장 낮은 목표가 9만 5천 원,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은 10만 8천 원까지 내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과 함께 이렇게 두 개 기업의 실적 전망 살펴봤습니다. 네, 약 10분 정도만 있으면 오늘 시장도 마감이 됩니다. 양시장 후반으로 가면서 더욱더 상승 탄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마감 전략 함께 해드릴게요.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 고용기원권, 하나금융투자영업부 금융센터 박종환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간이 지금 많이 좀 지체가 됐습니다. 빠르게 특징적인 업종과 종목 좀 보도록 하죠. 오늘 IT 투톱이 단연 강하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뭐 누구보다도 뭐 가장 큰 이제 특징 종목을 뽑게 된다면 이제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를 뽑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시작 전에 그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뭐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하회되는 실적이 나오면서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 지금 나타났는데요.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까요? 일단 매출 아무래도 이제 현재 주식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실적 부분 플러스와 이제 기대감이라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가장 강한 그 이슈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대표적으로 대북 경험주도 뭐 같은 논리로 좀 일단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4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략 13% 감소한 9조 9,300억 정도로 지금 기록을 한 부분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메모리 수요 둔화와 함께 이제 디램과 이제 낸드 출하량 자체가 이제 계획을 밑돌았고 가격 자체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매출이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략 32% 감소한 4조 4,300억을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세 등과 같은 그 비용이 반영이 되면서 전분기 28% 감소한 대략 3조 4천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분기에 비해서는 어닝 쇼크고 예상보다도 못 나왔고 그런데 2년 연속 최대는 맞고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징적인 부분 바로 인건비인데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그동안의 사상 최대 실적을 잘 줬기 때문에 인건비, 흔히 말해서 이제 성과급 지급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 좀 크게 감소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4분기부터 IT 업계 내 수요 자체가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네. 글로벌 경제 또한 조금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면서 좀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재고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좀 선반영이라는 그런 개념 그리고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주가가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좀 상승이 나타나고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부 애널리스트 의견을 한번 취합해서 놓고 본다면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가 1분기와 혹은 2분기 정도에서는 바닥을 찍고 또다시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온 것만큼 네. 좀 선제적인 관점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롱펀드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IT 관련주,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 대형주 먼저 살펴봤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또 화제가 됐고 트리거가 좀 됐는데 중소형주 또 가잖아요, 오늘. 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 반도체 중소형주 역시도 흐름은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장후 삼성전자와 동시효과가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우리가 이런 중소형주도 지금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3분기를 기점으로 반도체가 살아날 것이다. 그 가장 큰 이유는 3분기 기점으로 이제 서버 디램 쪽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SK 하이닉스 측에서 밝혔습니다. 일단 이것이 실제 실현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주가가 보통 한 6개월 정도 먼저 선행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수주라든가 실적에 비해서요. 지금 현재 주가의 반응 자체는 이미 그것들을 미리 반영을 해주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러한 대형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부터 그 수주 물량을 받는 네. 기업들이 이제 중소형 업체들인데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대형사들이 시설 투자들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장비들이 발주가 나가겠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급이 좀 수요에 비해서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를 좀 줄이겠다라고 밝힌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3분기 이후로 투자를 지금 한다고 했을 때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돼서는 뭐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형주 쪽에 좀 더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증권 업종이 또 상승률 상위 업종에 올라 있는데 흔치는 않은 일입니다. 증권거래세 폐지 이야기가 좀 부각이 됐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하겠다라는 이제 과세 어떤 원칙에 맞는 그런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증권거래세와 그리고 양도소득세 둘 다 이제 손실이든 그리고 수익이든 간에 이중과세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그동안에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네. 지난 이제 작년 12월 달부터 일단 대표적으로 지금 발의가 된 상황인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본다면은 증권거래세를 이제 2020년부터 인하를 해서 본격적으로 2024년에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정부와 여당 측에서는 오히려 이걸 좀 빠르게 하자. 이제 당장 2020년부터 이러한 부분을 좀 적용을 하자라는 이제 논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표적인 어떤 구체적인 일정과 그리고 방식 같은 경우에는 구정 이후에 좀 발표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증권 업종이 오늘 강한 모습을 지금 띠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개인들의 어떤 계좌 비중이라든지 이런 게 높은 키움증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특히 온라인 증권사들이 좀 오늘 강세를 띠고 있다라는 게 일단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 이제 대표적으로 비교 사례를 놓고 본다면 과거에 1980년대 일본이 증권거래세를 인하를 하고 인하를 두 차례 하고 그다음에 90년대 들어서 이제 폐지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이게 단계적인 거라 시간이 좀 꽤 걸렸죠? 네, 맞습니다. 네.
단계적인 그런 인하와 그다음 폐지였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좀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네. 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 또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침체돼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유동성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긍정적으로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으로도 놓고 본다면은 이제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해 말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주식 활동 거래 계좌 자체가 2,700만 개 계좌라고 다는 것만큼 네. 아무래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 그만큼 많다라는 점에서 뭐 네. 표심 잡기라는 그런 또 의견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제 기획재정부의 측면을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증권거래세를 만약에 없애지게 된다면 이제 세수라는 그런 측면이 네. 또 부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6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수와 관련돼서는 오히려 2021년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기준 자체가 지금 현재 10억인데 2021년은 3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수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이 3억을 2020년부터 앞당기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거래 활성화와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어떤 세수 관련된 그런 이슈가 지금 맞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정 이후에 이제 뭐 정부와 여당 측면에서 네. 어떤 얘기가 나올지가 일단 좀 관건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증권거래세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없게 된다면 빠른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뭐 핀테크와 관련된 그런 이 업종들도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뭐 일본 말씀도 해주셨지만 거의 10년 정도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폐지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보다는 단계적인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곤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는 상황이고 그래도 가능성이 보이고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오늘 증권업종 강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704선까지 지금 상승폭을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약바이오주 흐름이 좋죠? 네. 네. 사실 1월 달만 놓고 본다면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계속 이제 장 종료 하락세를 5분 면치 전입니다. 못하다가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총 대장주인데요. 가장 이제 하락폭이 이제 컸었고요. 오늘 뭐 그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은요. 1월 달 내도록 계속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계속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지속됐던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이로메드거든요. 네. 이제 올해 여름 기준으로 이제 VM202에 대한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그 기대감이 지금 이제 계속 이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물론 이제 오늘의 시장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움직이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좀 각 개별 기업의 재료와 뉴스, 모멘텀에 따라서 차별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라고 보셔야겠고요. 네. 특히나 이런 임상 3상에 대한 데이터 결과는 충분히 시장을 우리가 열광시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좀 중심으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파미셀 단연 오늘 시장에 또 제약바이오 중에 핫한 이야기인데 동시효과 상황 통해서 좀 짚어주시길 바라겠고요. 동시효과 상황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양시장 코스피 0.66%, 코스닥은 1.32% 상승까지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장 후반 흐름이 좋은데요. 자, 선물 0.82%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하루 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10거래일 연속 사줬고요. 11거래일째 매도 흐름을 보이면서 이게 꺾였나 싶었는데 다시금 돌아옵니다. 매수 좀 체크해 볼까요? 네, 뭐 오늘 금일 같은 경우에 전일 이제 외국인들이 1,0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네. 그동안의 매수세가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그런 우려감이 나왔던 것도 사실인데요. 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국인은 3,600억 정도 뭐 집중적으로 이제 그 시장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00억 정도 지금 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장 특히 이제 종료 금융 3분 창구를 전입니다. 통해서 매도세가 나온다는 건 좀 특징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그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매수세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IT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일단 특징적인 요소로 좀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일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오늘 코스피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권 업종이 무려 3.5% 이상 굉장히 좀 큰 강세를 띠고 있다는 게 특징으로 뽑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음식료 업종과 서비스 업종은 좀 약세를 띠고 있다는 게 좀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IT 투톱은 여전히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고 SK하이닉스 5%대까지 상승폭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좀 봐주실까요? 오늘 어닝 쇼크 수준의 장중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하락 반전하면서 급락하는 흐름 보이다가 지금 또 상승 반전에 있네요. 네, 맞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판매 실적 그리고 향후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장 자체가 약간 기대감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현재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수소 경제입니다. 네. 수소 경제의 핵심이 이제 수소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가 이제 아무래도 현대기아차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 좀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연초 효과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주가가 오른 것으로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코스닥의 차트 흐름 이거야말로 정말 우상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1.32% 상승으로 상승폭을 확대해가고 있고요. 700선 회복해내는 모습입니다. 12월 초 이후에 한 달 반이 지금 넘는 만에 700선을 지금 다시금 회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급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지금 좋은 여건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네, 외국인들이 한 455억 정도 네. 순매수세 지속해주고 있고요. 반면 기관과 개인 각각 161억, 203억 정도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IT 기업들의 흐름이 가장 좋고요. 네. 선익 시스템이 10%, 하나 머티리얼즈가 한 10%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아시아 종묘, 어제 짐 로저스의 방송 출연으로 인해서 농업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종자 재배 업체인 아시아 종묘를 상한가 기록해주는 모습이고요. 네. 하츠가 지금 미세먼지 필터 의무화 수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27%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중에서는 지금 농업 관련주들, 오늘 대북 관련주들 사실 대부분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농업 관련주가 단연 선전해주는 흐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마감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양시장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종가 확인하고 오죠. 정규장이 종료됐습니다. 네, 목요일장이 마쳤습니다. 4분기 어닝 시즌이 한참인 가운데 미증시처럼 우리 시장도 개별적인 호재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우리 시장에선 증권주 상승이 오랜만에 강했습니다. 증권거래세 폐지 기대감 속에 증권업종이 3% 넘게 3.5%대까지 강한 빨간불 이어가졌고요. 오늘은 IT와 제약, 바이오 전반이 좋았습니다.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도 2% 강세로 마쳤고요. 코스닥 반도체까지 함께 2% 상승분 이어졌습니다. 또 코스피 의약품 업종도 함께 1.8%대까지 오름폭을 이어줬습니다. 반대로 하락한 업종들 시장 대비 약했던 쪽은 경기 방어 쪽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전기가스 업종도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해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이 조금 하락 업종이 많았습니다. 코스피 전기가스 업종이 0.5% 약세, 코스피 운수 장비도 소폭이지만 약세로 돌아서면서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바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오늘 실적 발표한 SK하이닉스입니다. 재장 전에 조금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래도 장중에 오름폭을 꾸준하게 이어주면서 마쳤습니다. 5.5%대까지 7만 원 선 회복해내면서 마감했습니다. IT 투톱의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졌죠. 삼성전자 빨간불 함께 이어지면서 2.5% 빨간불 속에 마감했습니다. 현대차도 어닝 쇼크 수준의 4분기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발표와 함께 그룹주들이 잠시 낙폭을 키우기도 했지만 강보합 수준 버텨주면서 0.7% 강세로 마감해줬습니다. 한편 삼성 SDS는 연매출 10조 원을 돌파했음에도 오늘장 약세 흐름을 꾸준하게 이어가 줬는데요. 2%대 조정받으면서 오늘장 마감했습니다.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셀트리온에 이어서 그룹주들 일제히 강한 흐름 보이면서 제약바이오 투심이 꽤 많이 회복됐던 하루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 넘는 빨간불 속에 7만 원 선 바짝 다가서면서 마감했고요. 신라젠 역시 2% 강세 속에 마쳤습니다. 또 바이로메드는 우려되던 연매출이 양호하게 집계되면서 오늘장 4%대 가까이 반등에 성공해줬습니다. 이번엔 휴젤입니다. 보툴렉스의 임상 3상 시험이 종료되면서 오늘장 오름폭을 강하게 이어줬습니다. 5% 가까이 빨간불 속에 마감했습니다. 목요일장 지수 마감 체크해 보시죠. 양시장이 2거래일 연속 오늘 더 강한 빨간불 지켜냈습니다. 코스피는 2140선 회복에 이어서 안착까지 성공해냈고요. 0.81% 전날에 이어서 상승분 이어가줬습니다. 코스닥 탄력이 종일 더 좋았습니다. 1% 넘는 상승
상승분입니다. 목전에 줬던 700선 위로 올라왔고요. 1.26% 상승한 70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현물 매수가 코스피 지수를 끌어줬고요. 기관의 매도 물량을 모두 받아줬습니다. 외국인이 오늘장에서 5천억 원 가까이 동시호가 기점으로도 물량 더 키우면서 마쳤고요. 기관은 3,100억 원 넘는 매도 물량 속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외국인 순매수가 지수 상승분을 더 강하게 끌어줬습니다. 5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로 마쳤고요. 기관은 오늘 반대로 장중 매도 물량을 줄이긴 했지만 165억 원가량 매도로 마감했습니다. 목요일장 마감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목요일 시장 양시장이 동반 상승으로 기분 좋은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특히나 1% 넘게 상승하면서 704선, 700선을 돌파하면서 재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정리해보고 오늘 시장 바탕으로 내일 시장 전략까지 좀 세워보도록 하죠. 먼저 고윤기 연구원님,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실적이 꼭 안 좋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고 이런 흐름이 아니거든요. 이걸 어떻게 또 봐야 될까요? 오늘 시장 어떠십니까? 일단 오늘 시장은 뭐 잘 끝났다라고 일단 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불과 3개월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뭐 주식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건 사실입니다. 불과 3개월 만에 굉장히 분위기가 바뀐 모습인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까지 놓고 본다면은 구정이라는 좀 이제 큰 명절을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쉬어갈 여지는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연말부터 이어져서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좀 긍정적인 해석이 지금 할 수는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유입이 되고 있지만 네. 다만 굳이 리스크 요인을 찾게 된다면은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전체적으로 업종별로 전체적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좀 일부 업종군으로만 매수가 쏠린다는 점은 향후에 조금 체크를 해볼 만한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1월 같은 경우에는 연초 효과 이제 올해 2019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증시에 많이 녹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이슈에는 조금 기대감이 지금 더 팽배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의 어떤 발생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구종을 앞두고 조금은 비중 조절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덧 내일이 금요일 시장이고요. 이제 다음 주면은 연휴, 설 연휴 또 전주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좀 염두를 해 두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박정원 연구원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장이 지금 빠르게 순환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을 시세가 연속성 있게 지금 나오고 있는 섹터는 따로 없지만 네. 계속 지금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늘 바닥권에서 이제 바이오 섹터가 다시 한번 움직였고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화장품, 면세점 이런 중국 소비주들이 한번 움직였었죠. 그리고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을 때는 또 음식료, 전기, 가스 업종 이런 내수주들이 움직이고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장을 뚜렷하게 주도하는 그런 업종군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낮다 싶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차익 실현을 해 가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뭐 대응을 하셔도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구정 연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제 통상 또 이제 그런 차익 매물에 대한 또 욕구가 커지는 그런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에 대한 관리를 해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연휴 전에 팔고 가자 이런 심리가 좀 짙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보자라는 말씀 두 분께서 전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순환매가 돌고 있는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종목과 정말 업종 선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고윤기 연구원님. 저는 일단 아이큐어라는 종목을 오늘 가지고 났는데요. 뭐 치매 이제 치매 이제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 같은 경우는 일단 정부 정책 내에서도 국가가 어느 정도 좀 관리를 해주겠다라고 지금 지원이라든지 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관련주들에 대한 체크는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큐어 같은 경우는 고점이 66,000원대에서 지금 3만 원 수준대까지 내려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저가 매수의 그런 관점으로서도 좀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이제 경쟁사
트리티움이 이제 도내 패치 이제 패치제에 대해서 승인 신청을 준비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큐어가 준비하는 것보다 더 빠르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조금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아이큐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한국 공장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미국의 임상 1상을 준비 중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감은 충분히 가질 만한 그런 종목군이고 어느 정도 자리 또한 어느 정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큐어 말씀을 해주셨고요. 치매 관련된 종목입니다. 공략주로 들어봤습니다. 자, 박종환 연구원님께서 보고 계신 종목도 들어볼까요? 네, 호텔 신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중국 소비주들, 면세점 그리고 화장품주들의 일제히 상승세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인 입국객 수가 통계적으로 이제 늘었다라는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줄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것을 이제 불식시키는 그런 통계 자료였었고요. 이제 또 2월 달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제 춘절이 또 남아 있죠. 이 춘절 모멘텀으로 인해서 충분히 한 번 더 매기가 지금 쏠릴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기업 가치적으로도 봤을 때 충분히 주가가 지금 저렴해져 있는 상태에서 네. 이런 춘절 모멘텀이라든가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여건들 거기에 한 가지 또 덧붙인다면 2월 달에 이해찬 더불어민주 대표의 그 중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를 만나서 그동안 취해왔었던 한국에 대한 그 중국 관광객 규제를 좀 제한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 단계에서 호텔 신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도 충분히 좋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보고 계신 종목은 각각 아이큐어와 호텔 신라였고요. 눈여겨볼 만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마감 전략부터 내일장 전략까지 함께했는데요.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 고윤기 연구원, 하나금융투자 영업부 금융센터 박종원 연구원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느덧 금요일, 내일이면 금요일 시장 한 주의 마무리 시점인데요. 자, 최근에 시장이 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가진 종목들이 반등을 못한다면 좀 조급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 내일 시장 옵션 전략 한 장 분께 종료 더 들어보겠습니다. 5분 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외국인 투자자들 코스피 시장에서 하루 만에 다시금 매수세를 보였고요. 동반 상승으로 기분 좋게 좀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좀 외국인 매도가 나왔지만 오늘은 그래도 비교적 큰 규모죠. 5천억 가까이 4,900억 이상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주가가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면서 종가까지 이제 밀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만 해도 이제 미중 무역 갈등 관련해서 우려감이 일부 부각이 됐지만은 사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이제 큰 흐름의 어떤 훼손보다는 이제 기대감이 여전히 강한 그런 투자 심리가 좀 반영이 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 물론 이제 오늘 3천억대 기간 매물이 나왔지만은 지수 영향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또 강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상승세가 조금 더 커지면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 대형주들이 상승을 견인하는 효과가 오늘 가장 크게 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반도체 업황 관련해서는 우려감이 사실